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대장동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정치권 말의 공방이 세지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봉고파직, 건고사직으로 썼던 근데 봉고파직입니다. 하겠다 이준 대표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준 대표는 추악한 가면을 찢어 놓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점점 좀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결론 나려면 오래 걸릴 건데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재명 후보한테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고 네. 1등 주자잖아요.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당장 내일 선거면 모르겠습니다만 5개월 후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재명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장동 의혹이 연일 신문 지상에 보도될 때가 추석 전 그때 시작이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출렁거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명절 지나고 여전히 보도는 많은데 오히려 이 지사의 지지율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은 또 국민의힘 관련자가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거의 다 국민의힘 관련자. 네, 대다수 일단 지금까지 나온 관련자들은 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또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전략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다. 만일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직접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이재명 지사한테 흘러갔다. 네. 이재명 지사 네. 친인척이라든가 그러면은 확연히 달라질 텐데 양상이 지금 그런 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시끄럽게 이슈 대 이슈로 붙었을 때 어쨌든 이재명만 이름만 부각된다. 그거는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이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변학도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 의혹에서는 국민의힘 보수적인 인사, 또 법조인, 언론인 이런 분들이 네. 많이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 그 이유가 뭘까요? 특검은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해도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네. 빨라야 11월 중순이에요. 시작이요. 시작이. 네. 네. 지금 오늘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늦으면 12월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론이 나려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은 결론이 나는 것보다는 계속 좀 시끄럽게 해서 특검이 하면 또 누굴 어디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의 측근이 조사받았다, 혹은 누가 특검 사무실로 조사받으러 갔다더라 이런 게 흘러나올 거잖아요. 네. 그걸로 그러면은 계속 공격하기 좋다. 시간을 끌면서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으로는 특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여권에서 특검을 받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또 지금 국회의원 숫자상 여권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야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구린 게 있으니까 특검을 안 받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게 또 몰고 갈 방법도 있으니까 야권은 당연히 특검을 외치는 거죠. 근데 지금 경찰, 검찰 다 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 벌써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또 투수통들을 꾸려가지고 네. 한다고 보고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허락받고 승인받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다면 특검으로 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러 번 특검이 있었는데 과연 결과를 내놓은 특검이 몇 개나 있었느냐.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검은 가장 최근이 BBK 특검이죠. 실패했던 게 기억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바로 잡아줬으니까 나중에. 예.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 있다 바로 잡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BBK 특검에서 이명박 후보의 면죄부를 준 특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특검이 모든 것에서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단은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조사를 하자. 그게 우선이다. 특검은 좀 야당 꼼수 아니냐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오선 중진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긍정적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상민 의원 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중도층을 잡아야지 선거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도층을요? 네. 그러면 특검을 우리가 빼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이 의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일반 지지층이랑 괴리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아마 또 항의 문자 엄청 받았을 겁니다. 경선 때는 좀 지지층이 낮지 않나 싶은데요. 뭐 일단 뭐 그런 뉘앙스다라는 거네요. 예, 근데 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호응을 안 하리라고 보고요. 네. 예, 특검을 안 받으면 야당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야당도 입장이 곤란하긴 하네요. 예, 근데 지금 어제 압수수색 많이 들어갔고 아마 조만간 조금씩 그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정보지에서 사설 정보지에서 봤는데 뭐 30명이 더 있다. 뭐 이재명 측근도 있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예.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다 민주당 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 저는 잘 눈에 안 띄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죠. 아니요, 그냥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잘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게 뭐 이재명 측근이다. 그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렇죠. 오히려 네.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이다 하면 박주민 의원을 이재명 측근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죠. 어떻게 사실은. 보면 측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럼 과연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 누가 있을까? 저는 잘 안 떠오르거든요. 박지원 변호사 이재명 측근 아닙니까? 제가 그 말 하려고요. 네. 차라리 제일 가깝다기보다는 뭐 여러 번 방송 같이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걸렸나요? 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만일 그런 정보지를 받았다면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곽상도 아들의 50억 건 추석 전에 알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다 나도. 그러고 보니까 그때 함께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김기현 원내대표가 먼저 알고 이준석을 패스했다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보고를 안 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아니다 나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모양인데. 나도 알고 있었다. 예. 그러면 그 4-5명을 지금 이렇게 이재명 측근도 있다고 흘리지 말고 밝히면 되죠. 그냥. 밝혀야죠. 네, 밝혀야죠. 야당 대표잖아요. 이렇게 흘리면 어떡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여론전밖에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여야 이렇게 설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설화에 또 휘말렸는데요. 뭐 대장동 의혹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지난 TV 토론에서 주택청약통장 발언을 또 해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약통장 모르면 침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침해 한자 내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청약통장 발언을 모르고 한 발언은 아닌데 알고 있다. 네. 그 청약통장 모르면 침해 한자지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박주민 변호사 말대로 그 가족 중에 침해 환자가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그 상당히 상처죠 이런 거는. 예. 참 그래서 논란이 좀 되니까 하루 만에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특이하게 사과 빨리 했습니다. 캠프가 사과를 했고 아마 캠프에서도 이게 유튜브로 나간 거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생방에서 내보내고 이걸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걸러낼 작업을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논란이 되는 것은 캠프는 알고 있어. 다만 이게 생방으로 후보가 본인이 마음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기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는 뭐 지금까지 뭐 일일 구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일개 검사로서는 그 뭐 어떤 말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지인들 사이에 돌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신중히 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뭐 이동영 정면승부를 들었는데 윤희숙 대변인이 나왔잖아요. 예. 언어 습관이다. 이거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캠프에서 보좌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은 언어 습관인데 그럼 최재형 후보는 언어 습관이 그럼 잘된 언어 습관인가요? 글쎄요. 제가 뭐 지금 지상파 진행도 합니다만 네. 유튜브 팟캐스트 뉴미디어 진행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근데 마찬가지. 뉴미디어 진행에서는 비속어라든가 네. 정제되지 하지 않는 언어를 막 씁니다. 네. 근데 지상파 제가 지금 거의 10년을 했는데 그렇죠. 한 번도 그 문제로 사고 난 적이 없거든요. 저가 옆에서 봐도 큰 문제 없이 참 조마조마할 때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큰 사고 없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이게 긴장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청약통장 모르면 침해다 하면 당연히 그 얘기를 문제가 된다고 말을 생각해야죠. 하냐고요. 네.
그 모를 리가 있겠네. 이렇게 하고 말면 그렇죠. 되지. 왜 네. 그걸 비유를 자꾸 하는지 참.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조금 반복됐는데 네. 더 반복이 되면 지금까지는 여당 인사들이 물고 늘어졌잖아요. 더 반복되면 이제 같은 야당의 후보들도 그렇죠. 이걸로 집중 공격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난번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여러 번 말실수 때문에 비호감이 쌓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사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지지율의 정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윤석열 후보도 비호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전략상으로도 좀 고쳐가야 된다 싶습니다. 네, 자 고발 사주 의혹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전 대검 서정부 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 압수수색도 했는데요. 또 그 전에는 또 손 전 부하 검사를 압수수색했다는 YTN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범위를 좁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보니까는 손준성 검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사건에 연루가 됐을 것이다. 이거는 뭐 텔레그램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거고. 그러나 제3의 또 다른 검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어쨌든 검찰의 일단 수사로 이첩이 됐죠. 그러니까 공수처 넘겼지 네, 않습니까? 오늘 이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검찰의 어떤 이런 수사,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거는 검찰이나 공수처나 좀 어느 정도의 수사의 성과를 올린다는 자신감의 발로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수사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공수에서 대검이나 아니면 뭐 예하 지검의 검사실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앞서 영장도 사실 밝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통과하고 전격적으로 집행을 했던 걸 봤을 때는 그건 뭐 제가 조금 무리해서 얘기하면 기소의 가능성을 두고 물증 확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빨리 했다라는 거는 뭐 상당한 어떤 증거, 그러니까 정점 활용 정점하러 간다고 그게 압수수색이라고 보는 게 저희가 했던 수사 패턴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고발 사주 사건이 대장동 사건으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속도 또 검찰은 이만 수사를 끝냈고 넘겼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 결과도 예상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10월 초에 결과가 날고 그럼 결과가 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손준성, 김웅을 부르면 됩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확인하면 그 바로 다음에는 기소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곧 뭐 속도를 내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민주당 경선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경선 도중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득표에 대해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일단 해석이 잘못됐다. 당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촉구를 했죠. 이게 관철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물론 당규에 있는 건데 네. 무효표로 한다. 당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무효표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 모두 무효표하고 분모를 줄이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건데 문제는 정세균 후보가 맨 처음에 사퇴하고 그렇게 무효표로 만들어서 나머지 후보들의 프로테이지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권 해석이 끝나고 룰을 적용시켰거든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다시 사퇴하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미 룰을 적용시켰는데 다시 한번 해서 더하기 빼기를 다시 한다? 네. 쉽지 않아 보여요. 특히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은 아니죠. 그래도 추미애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 또 다른 후보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도 프로테이지 올랐거든요. 이게 3위, 4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득표를 하느냐, 두 자릿수 득표를 하느냐,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9%하고 11%가 똑같을 수 없는 거 다르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또 추미애 후보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 저희가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사실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무효를 한다면 당연히 그걸 전적으로 무효를 한다는 게 그런 의도로 보는 게 저는 맞아 아니 보이는데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예전에 민주당의 다른 경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네. 가지를 합쳐 보면 그 문구를 해석하는 게 물리적 해석이고요. 예. 두 번째는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 보면 그렇게 했다면
사실상은 더 이상의 해석의 여지나 유권 해석의 여지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로서는 결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결선을 가려면은 물론 무효표를 해서 이재명 후보의 프로테이지도 올라가고 이낙연 후보의 프로테이지도 올라갑니다만 네.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재명이 내려지는 게 더 중요하기 왜냐하면 때문에 50% 결선 투표가 그렇죠. 걸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단을 한번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회의를 소집하자. 이것은 당무회의에 자기들의 우군들이 좀 많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은 비주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읍소 전략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1등 후보니까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야박한 거 아니냐 봐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네. 룰의 문제를 누가 양보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내용 보면 대장동권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오바 발언 아닌가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들 혹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거의 성역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거의 비판을 못했다고요. 그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성향의 그 국민들이 굉장히 강성이 좀 표현했고 특히 그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지킨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스스로 대깨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을 난 지킨다, 문재인을 지킨다고 슬로건을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이 코너에 얼마나 몰렸냐. 그때 정부, 문정부까지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무효표 처리에 모든 걸 다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지도부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은 이미 유권 해석을 내려서 룰을 적용시켰는데 다시 이낙연 측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하면 이건 또 반대파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이거 지도부 물러나라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이번 주말이 2차 2차 슈퍼위크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긴다. 그럼 이제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무효표를 처리하든 말든 한 60% 가까이 나오면 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일단 아마 2차 슈퍼위크까지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2차 슈퍼위크 전에 예. 그 지금 뭐 다들 모여가지고 당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 시간도 시간도 조금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일. 투표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이.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야, 그럼에도 결선까지 가면 뭔가 될 수 있다. 뭐 대장동 소재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이낙연 후보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네. 이재명의 뭐 아들이 돈을 받았다든가 하면 뭐가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걸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겁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좀 지켜보죠. 네. 오늘 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